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현재 시간 10시 50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장세 양호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분발을 많이 하죠. 국민성장 펀드 출시와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들은 상당히 좋겠고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 국채 금리가 4.6% 이하로 다 지금 유지되고 있고, 또 종전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매크로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들은 주말 사이에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안이 잘 또 타결되는 그런 내용 뉴스가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도파민 나오는 종목들이 또 몇 종목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매크로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며칠 동안 또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떨어질 때는 또 상당히 낙폭이 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현금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들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또 좀 어떻게 보면 대응을 또 잘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 AI 관련된 부분에 다시 또 좀 관심을 또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 나서 또 현금 유동성을 축소해 나가지 않는 그런 과정 속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다시 포트폴리오를 또 주도주 위주로 변화를 좀 가져가는 그런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보면 장이 안 좋았다가 올라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가 7,800 이 정도 수준에서 8,000피 요 사이 구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아마 파이팅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리바운딩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정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코스피 두 번째 양봉 기다려주시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 안정화 좀 되고요. 유가 좀 안정화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환율도 그래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현물을 매수하지 않고 선물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였던 것들이 어제의 모습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시그널적으로 정차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매수대기 있던 물량들 같은 경우는 또 매수를 또 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코스피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말, 5월 30일까지 가는 과정까지는만큼은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종목 계속 체크해가면서 하던 대로 해나가면 된다.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좀 기분 좋게 주말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는 제가 수익 실현에게 진행을 했는데요. 추가 드리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5월 달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선순환을 유지해가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준에서 정리하실 분 정리하셨을 거고, 제가 보니까 추가 드리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또 맛을 또 봤었거든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다. 저는 여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현금을 좀 마련을 해서 제가 지금 포지션 못 잡았던 것들 또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를 좀 더 넣어서 또 수익 금액을 또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또 드립을 하시거나 또 오늘 장중 잘 정리하시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제가 선순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후순환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제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첫 번째 종목 하나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좀 많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믿고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주가가 뭐 많이 조정을 받았죠. 뭐 마이너스 한 15,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아, 짜증나,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실좀 과도하게 좀 하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매크로, 그러니까 원래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좀 눌림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매크로를 한 방 더 두들겨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하기가 어렵죠. 매크로 악재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반도체 투톱 빼놓고 대부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하나 시스템이 뭐 필리즈 선서 인수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누가 모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1분기까지 나와 있는 과정들은 글쎄 지난해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손익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가이드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 2분기부터 앞으로 3쿼터까지 3부, 4쿼터 이렇게 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보면 여기서까지는 이렇게 가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2배 정도 가까이 수치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PS도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EPS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전환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익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냥 주가가 하락한 것만 계속 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조사를 좀 피곤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요즘 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으세요. 제가 근데 이 데이터나 이 숫자를 갖다가 안 보여드린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믿고 여러분들께서 플레이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 지금 매크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비중 확대 준비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비중 50%까지 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히려 지난해 움직이는 숫자 있잖아요. 이때 움직였던 이거보다 지금 현재 주가의 그 뭡니까 영업이익률 올해 개선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예상치 우리가 충분히 제가 볼 땐 예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그 뭡니까 방산주 하는 것보다 얘가 나중에 스피드 있게 올라갈 때는 아주 파워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장에서 봐주는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지선이었는데 여기 구간이 하락한 구간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매크로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파 하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 다 두들겨 맞은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략을 시작했던 것들인데 거기서 좀 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미션은 뭐 한다? 예, 이 종목들을 살려내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생각하면서 저 숫자나 데이터 쭉 체크해 보시면서 저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나면 아 이게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언제요? 4Q까지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그 사이에는 충분히 이 안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은 상태라든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바이오가 뭐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하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실 땐 기다려 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비중 확대할 때가 다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중 한 10% 정도 확대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그래도 아마 12만 원대 초반 여기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텨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항상 가지고 가세요. 저는 항상 가이던스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 숫자만큼은 그냥 내놓는 숫자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SK증권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의견을 갖다가 뭐 홀드 의견으로 된 그 가이던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을 왜 이렇게 내놨을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조금 고민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 부분만큼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그러나 올해 정도 가이던스 진행되는 내용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는 벌써 내년도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내년도에는 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증권 여기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최근에 스페이스에서 관련돼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나 아직 한 번에 우리가 기회는 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 자체에 큰 변화가 없고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건 참조해 두고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들 중에 하나 나와 있는 것 중에 저는 이런 숫자들을 다 상당히 중요해요. SK증권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 올해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숫자가 다르죠. 더블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년도 같은 경우가 좀 패시천 마크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좋은 것만 이야기 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라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올해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죠?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충분히 또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 요구간만큼은 우리가 본 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간만큼 지금 생각해서 플레이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롱숏 거래하는 것들이니까 그 뒤에 포지션을 좀 잡는 것들이죠.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0일 안쪽에 얘가 지금 여기서 아래로 꼬라박아야 돼요?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이 생각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쪽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번에서 마무리 플레이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뭐 이 정도 나쁘진 않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가 좀 움직임이 좀 둔탁해요. 뭐 대덕이나 뭐 심대처럼 가볍게 팍팍팍 날아다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형 매출 계속해서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해외 중국하고 지금 태국 이쪽에 꼭 증설하는 내용들도 계속 있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상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야기 드렸고요. 일단 뭐 우리가 상승 파동 나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비중 15%니까 가방 쪽은 계속해서 커버 쳐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HD건설기계, 자, 이 미국과 이런 종전협상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땐 20% 이상의 장대 양봉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안 터지면 뭐 그죠? 뉴스가 좋게 안 나오면 별로 좋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은 포지션 잡은 거고요. 현대건설하고 같이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주말에 좋은 뉴스 나오길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은 비중 확대 준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받쳐주는 시그널이 들어온 거죠. 오늘 매수세가 누가 들어왔나라는 것들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후에 비중 확대 준비 여부에 대해서 고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가 알아서 잘 올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사람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인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때 맞춰서 그죠? 이것도 6월에 아주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어차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예측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과 이슈만 가지고도 주가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부분만큼은 상승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어찌됐든 모험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매도세보다는 단기분간은 매수세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조선주 거래하는 게 항상 이렇죠. 떨어질 때 팍팍 떨어지다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가고 그 점 생각하고 거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버텨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드릴 멘트는 별로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제가 며칠 전에도 뭐 리포트 체크도 한번 해드렸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잘 생각해서, 버텨줄 땐 버텨주는 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 사실 빌빌하고, 파마 리서치도 사실 빌빌한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정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그래야지 국채금리들이 어떻게 돼요? 다운되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 번 정도 더 파이팅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파이팅을 해주는데 올해는 더 들어서는 한 번 더 파이팅을 해줄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전 이슈가 결과적으로 한 번 정도 업종들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도 좀 될 수 있고, 정미도 국민성장펀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생각도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급 있잖아요. 코스피 100이라고 해야 되나? 150 종목. 이 종목 정도만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낸텍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글쎄요, 매크로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었는데 오늘 뭐 제자리 잡은 거로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따라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딱 시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폴더폰 요 관련된 부분에서 어차피 치고 올라갈 때 바람 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점 생각해 주시면 뭐 스몰캡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 기본적인 수익률 나오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수익을 바로 또 테이크하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한번 또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죠? 생각보다 어때요? 강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냅두면 되지 않나? 우리 에너지 안 쓰고 수익 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수익을 더 금액을 크게 못 내서 또 아쉬울 수도 있긴 한데 다른 것들도 우리가 케어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조선 이제는 우리가 매수를 좀 해줘야 되고요. 최근에 자사주 소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거의 바라봐 주지 않는 건 매크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매크로가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양봉 두 개 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한다? 예,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우리가 평단 낮추기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구간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한 여기를 깨트려 먹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대체적으로 이 구간에 동시에 다 하락을 했었어요. 뭐 사실 한국 카본이 뭐 나빠서 내려갔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더 많이 하락폭이 좀 더 크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비중 40%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에서 40%로 올리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략 보면 지금 뭐 7만 1천 원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16,000원이니까 8천 원 정도 다운시키면 한 7만 9천 원 정도는 이 정도 라인에서 잡아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지금 체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면 알아요. 예, 수급 정도 들어오는 것들 좀 체크해보고 나면 제가 비중 확대, 그 이런 것들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건 이제 또 공략, 살려낼 건 살려내야죠. 수익 내면서 살려낼 거 계속 또 살려낼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밸런스를 갖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재고만 잔뜩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팅하게 넘치게 많이 벌 때 많이 버는 거고 지금 우리가 5월달, 6월달 가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재고도 좀 정리해야 돼요. 근데 재고를 갖다 손절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살리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넘기고 나면 그리고 나면 또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것들이죠. 항상 우리가 시장에 올라가는 것처럼 왜 그걸 안 해요? 그 살릴 건 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무 오랫동안 재워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짜증나. 저도 짜증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잘 밸런스를 유지해 보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매크로 안 좋을 때 준비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모든 건창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때는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됩니다. 재고가 쌓인 이유도 딱 하나잖아. 대부분 재고 쌓인 건 3월달 전쟁 터지고 4월달 그죠? 한바탕 도하고 5월달 매크로 악화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재고들이 생긴 것들 아니에요. 그걸 해소시켜주는 것들은 우리가 또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재고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나면
또 다이너믹하게, 그죠? 우리가 6월 한 중순부터 한 7월 한 말까지 또 플레이를 또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돈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번이 아니잖아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요, 여러분들이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수익 금액으로 다 커버링이 또 되는 것들입니다. 그거 항상 유지해 주시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선순환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 원칙을 갖다가 유지시켜 나가는 것들입니다. 욕심을 조금 더 버린다면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대단히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들도 대부분 인지하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